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방송을 중단했었습니다. 다행히 증세가 호전돼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라 가만히 앉아서 쉬기만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계 석유 가격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 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서 석유 전쟁, 이건 석유 증산 경쟁 또는 석유 가격 인하 경쟁을 말합니다. 3월 6일 러시아가 사우디 주도의 오페크 감산 협정에 불참을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8일에 사우디가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듯이 대량 증산과 가격 인하 경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제 유가 폭락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9일 월요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의 경우에 금요일은 3월 6일 배럴당 41달러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3월 9일에는 31달러가 됐고요. 16일에는 29달러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29%가 하락한 겁니다. 안 그래도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거의 30%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인 것이죠. 16일 가격 29달러는 고점이었던 1월 6일 63달러에 비하면 54%나 떨어진 겁니다. 석유 전쟁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은 휘발유 값이 내릴 테니 좋지요. 하지만 이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가가 폭락을 하고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조선 산업에 괴멸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을 붕괴시켜서 세계 정치 경제의 지각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전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석유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사생 결단식 싸움, 즉 치킨 게임 때문입니다. 3월 6일 비엔나에서 사우디와 같은 이 오페크 회원들국과 러시아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석유 감산의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겁니다.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석유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석유 가격이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줄여서 가격 하락을 막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여기에 주동적 역할을 하는 생산자를 우리는 스윙 프로듀서라고 부르는데요. 감산 동맹을 하려면 누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감산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윙 프로듀서인데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사우디가 스윙 프로듀서 역할을 했고 감산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 참가자였던 이 노박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감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감산 카르텔 하지 말자. 각자 도생하자. 이게 바로 러시아의 입장이었던 거죠. 이 감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산을 하면 가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회원국들은요 몰래 증산을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값은 높아졌는데 자기는 생산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즉 치팅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국들이 너도 나도 서로 치팅을 하다 보면, 즉 이렇게 몰래 증산을 하다 보면 카르텔은 깨지기 마련이죠.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부터 사우디 주도의 오페크 감산 카르텔에 동참을 했는데요. 원래 오페크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수시로 치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감산 합의 자체를 거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우디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감산을 주도하던 나라가 대량 증산으로 180도 태도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하루에 26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일 생산량 1230만 배럴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가격을 대폭 깎아주겠다. 이런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이 표는 2019년 국가별 석유 생산량인데요. 미국이 일일 생산량 1504만 배럴.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가 1200만 배럴, 러시아가 1080만 배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생산을 한 것이고요. 사우디와 러시아는 석유 가격 유지를 위해서 생산을 자제한 겁니다. 감산협정을 맺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산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값이 올라갔는데 석유값이 미국이 그 덕을 봐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같은 것 안 하겠다.
할 만큼 해보자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공급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이고 또 기름값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원유 생산 비용으로 따지면요, 사우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배럴당 2.8달러거든요, 사우디는. 그런데 러시아는 42달러고요. 참고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44달러예요. 사우디는 2.8달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면 사우디가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가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간 거죠. 근데 러시아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카타르 대학의 니콜라이 코사코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알자지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동의 그 언론이죠. 이 알자지라에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우디 반격 때문에 러시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다시 사우디한테 우리 기존 감산협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다시 했다고 해요. 근데 사우디는 6월까지는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난감한 상태에 빠졌던 거죠. 아무튼 석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감산에 반대했던 걸까요? 미국 때문입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가 로스네프라고 하는데요. 여기 세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의 참모이자 후원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우디 주도의 감산 협의에 반대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산을 해가지고 값을 올려놓으면 그 덕은 미국만 본다. 미국의 셰일 석유업자들이 이들이 값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계속 증산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습니다. 미국의 이 셰일 업자들은 사우디, 러시아 같은 이런 산유국들의 모임에 동참을 안 합니다. 회원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페크 러시아가 합의를 봐가지고 값을 올려놓으면 미국 셰일 업자들은 그 값에 최대한으로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겁니다. 세친 회장 같은 사람은 그 꼴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셰일 오일 업자들을 문 닫게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세친이 결국 푸틴을 설득을 해서 러시아 대표가 비엔나에 이 석유 감산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석유 전쟁은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이 셰일 업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모두 문을 닫을 때까지 계속될까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면, 모두 부도가 난다면, 그래서 다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 된다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겠죠. 중국과의 대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셰일 업자들이 이 석유 전쟁 때문에 쉽게 죽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4년에도 사우디가 미국 셰일 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석유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2014년 6월만 하더라도 배럴당 114달러이던 기름값이 2016년 2월에는 37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셰일 업자들의 평균 생산비가 75달러 정도였는데요. 석유값이 30달러대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많은 셰일 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셰일 업자들 사이에 기술 혁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작은 비용으로도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업자들은 생산비가 90달러, 70달러대에서 4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산유량이 폭발적으로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유가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셰일 업자들이 대량 도산이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사우디의 빈 살만 황태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감산해라 하고 부탁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우디는 증산을 강행하고 있죠.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에 대한 복수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 내막은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유가 하락을 멈출 수 없게 되자 트럼프가 7천만 배럴 정도의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을 정부가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미국 셰일 업자들을 살리는 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셰일 업자들이 도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혁신이 나와서 살아남는 기업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의 힘이고 자유경제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사우디도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우디는 정부 예산이 대부분 석유 판매 수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84달러는 돼야
균형 재정이 된답니다. 유가가 내리면 당연히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유가가 떨어진 2014년부터 사우디에 엄청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4.8%에 달합니다. 그게 다 국가 부채로 쌓이는 거죠. 사우디의 생산비가 배럴당 2.8달러이긴 하지만요.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20달러, 30달러 이렇게 받아도 사실은 사우디는 미치는 겁니다. 80달러는 돼야 사우디의 균형 재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중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할지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가 하락은 좋은 일입니다. 기름값 내리면 당장 휘발유값 떨어지죠. 또 항공료도 낮아져 가지고 여행 가기도 좋아집니다. 항공업계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로가 다 차단이 돼 버렸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기름값이 내려도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자동차를 별로 탈 일도 없고 여행을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가 나죠. 조선업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LNG선, 해양 시추선 이런 것들의 주문이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우한 코로나는 경제의 상식마저 뒤집고 있습니다. 기름값 하락마저 재앙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